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통계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통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 샘플들이 주어졌을 때 이 샘플들의 어떤 특징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EDA,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데이터 분석 방법에 있어서도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이해하는 거고요.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통계 함수를 사용합니다. 사실은 상당히 많은 통계 함수들을 넘파이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 살펴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들만 일단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le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건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함수인데 지금 배열에 numpy 배열에 자료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numpy min입니다. 우리가 numpy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그 데이터가 이렇게 1차원 형태로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 요 합을 구하거나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포문을 써야 되는데 제어문을 써야 되잖아요. 자료 개수를 아니까. 근데 이제 numpy를 쓰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함수 호출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구할 때는 mean을 쓰시면 되고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값을 의미하는 게 분산입니다. 이제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분산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어떻게 해요? 기준 평균보다 많이 흩어져서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데이터가 올바른 데이터인가 확인하는 데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유사하게 사용하죠. 이거는 이제 값들이 얼마만큼 전체 값들이 얼마만큼 이제 그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나 분산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 맥스,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 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디언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예요. 자료가 있을 때 말 그대로 가운데 위치에 있는 위치가 가운데 있는 것을 찾아보자는 거죠.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값이 만약에 1, 2, 3, 5, 9, 1000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평균 구하면 얼마가 대충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자 아마 여섯을 아마 120 정도 가까이 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평균 20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100을 제외한 나머지를 생각하면 평균이 20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감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정렬한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위치값을 선택하는 것이 미디엄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을 취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평균에 떨어져 있는 값들이 하나 이렇게 두 개 있다 그러면 이때는 평균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중간값을 선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 우리가 numpy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numpy에 있는 배열을 쓸 때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썼어요. 임포트 하고요. 임포트하고 numpy하고 numpy에서 np 이렇게 한 다음에 배열을 만들려면 np.array 한 다음에 array하고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V에다 줬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내가 해야 될 오퍼레이션들이 배열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연산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예 여기 있는 것처럼 numpy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array, numpy에 있는 min을 이렇게 계속 그것만 이렇게 바로 사용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패키지 이름을 쓰지 않고 해당되어진 함수 이름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바로 함수를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배열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평균을 구해봤습니다. 3.5가 나왔네요.
자료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 첫 번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통계 처리들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다음은 자료에 대한 분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은 1, 2, 3, 4, 5, 6 있고 V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산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베리에이션 이 함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값이 나올 것 같네요. 볼게요. 이번에 2차원 배열인데 2차원 배열을 이제 마찬가지로 numPy로 만들었어요. numPy 만들었고 이번에 2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과 열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얘는 뭐죠? 얘는 행이거든요. 행에 대한 값들을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평균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행 단위로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열 단위로 평균을 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가 컬럼 단위로 평균을 구하겠다. 그러면 컬럼 단위로 평균을 구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엑시스를 0으로 하셔야 되고요. 자, 엑시스를 0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열 단위로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2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0을 하게 되면 요거 컬럼별로 해서 평균이 3개가 구해지는 거고요. 3개가 구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 단위로 해서 이렇게 3개의 평균이 구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지게 되면 평균을 구하면 행 단위 평균과 열 단위 평균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2차원 배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 6이고요. 자, 1, 2, 3, 4, 5, 6이면 자, 이게 열로 평균을 구하면 행 단위로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 단위로. 행이요. 로 단위로 하면 로로 평균을 구하면 2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2개가 이렇게 구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그 행 단위로 평균을 구하면 몇 개의 평균이 구해지겠어요? 6개의 평균이 구해지겠죠.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 단위로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2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 단위로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엑시스를 0을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numPy가 활용되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일단 numpy 사용하려면 임포트는 요거 임포트 해야 된다 그랬죠. numpy snp. 그래서 우리가 numpy에는 함수들을 쓰거나 numpy를 접근할 때는 이제 np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np가 붙은 한 다음에 점 나와 있는 이런 그 A range 이런 것은 다 이제 numpy에서 제공한 함수예요. 그래서 numpy 펑션 하나 딱 썼네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이 matplotlib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하는데요. matplotlib에 보면 여기서 그 pyplot를 쓰고요. 이 pyplot를 지금 plp라고 하는 이름으로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x는 지금 0에서부터 1에서부터 10까지네요. 그렇죠? 1에서 10부터 10까지 값이고요. 그다음 10개의 값이 있고 y는 2 곱하기 x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값들이 이제 선형적인 형태의 값들로 만들어지겠죠. 1일 경우에는 2에다 7이겠죠? 7이네요. 값이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지면 마찬가지로 10개 값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이렇게
플로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가 지금 그 넘파이 배열이고 넘파이의 배열이고요. y도 이제 x가 적용됐기 때문에 y도 결국은 이제 넘파이 배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파이 값이 연산에 사용되게 되면 결과 역시 넘파이 배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파이 출력을 해서 플로트 했고요. x축하고 y축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x축은 x axis 캡션 했고요. y축은 y axis 캡션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x하고 y 값을 플로트해서 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파이가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배열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배열을 시각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여기 y 값을 구하는 게 이제 지금처럼 선형적인 1차 함수가 사용될 수 있겠지만, 뭐 다양한 형태의 값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넘파이 사용해서 지금 배열을 하나 만들죠. 그렇죠? 2차원 배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3 곱하기 3의 배열이에요. 그렇죠? 3 곱하기 3의 배열이고요. 3개의 행과 3개의 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배열에서 일부만 얻어오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얘가 ARR이니까요. 여기서 0, 2 한 다음에 0, 2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0부터 시작해서 2보다 적은 거. 그러니까 0, 1.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있는 행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행을 가져오는 거고, 두 번째도 0하고 1, 두 개의 열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요 4개의 값만을 얻고 싶을 때 이렇게 슬라이스 범위를 지정해서 출력을 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어레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차원 배열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1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1부터 시작해서 끝까지인데 여기서 1은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두 번째 행하고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은 요거잖아요. 요거 이렇게 출력해서 얻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접근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배열에서의 자료 접근인데요. 넘파이 배열에서 자료 접근할 때 우리가 파이썬에서의 리스트에 사용했던 자료 접근 것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 한번 할게요. 우리가 파이썬에서 넘파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죠? 과학 계산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배열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열 생성, 배열에서 자료를 접근하는 거, 인덱싱 하는 거, 그 다음에 슬라이싱 하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구조를 바꿨죠. 구조 변경하는 거, 리쉐입도 배웠고, 그 다음에 뭐 스택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플래튼, 1차원으로 바꾸는 것들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즈 배웠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배열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넘파이는 크기가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차원의 어떤 배열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벡터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그래서 원소 단위 계산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지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뭐 통계 처리라든가 그 다음에 리니어 엘제브라에서 필요한 선형대수 연산들 같은 거 지원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할 때 보면 통계 처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살펴볼 때 넘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이제 numpy를 사용한 그 파이썬 프로그램 코드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numpy를 사용하려면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임포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 numpy를 임포트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서 numpy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거나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numpy가 너무 기니까 짧은 약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관리적으로 우리가 np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import numpy as np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numpy 어레이를 만들 때는 이렇게 그 np.array라고 하는 함수, numpy 함수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어레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값은 1, 2, 3, 4, 5가 들어가 있죠.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의문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여기 또 그 지금 배열 만들어진 이 어레이가 여기 지금 numpy 어레이를 생성할 때 사용했던 거랑 같은 내용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다릅니다. 다른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numpy 어레이는요. 여기 있는 어레이는 사실은 이제 그 numpy에서 다루는 매우 빠른 고속의 배열 구조를 지원합니다. 고속의 이제 빠른 배열 구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랑 달리 얘가 속도가 빨라요. 고속으로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고속의 연산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속의 연산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기존에 이제 그 리스트랑 달리 속도가 빠릅니다. 고속이고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잘 안 써지네요. 고속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만들어진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 제가 새로 하나 만들게요. 새로 하나 만들어서 타입 하신 다음에 AR라 이렇게 해보시면 지금 만들어진 게 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numpy의 어레이가 됩니다. 타입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umpy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그 배열에 있는 원소 그 각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산을 처리할 것도 가능하지만 배열 자체에 대한 연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sum이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네, sum이라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를 사용하면요. 이 함수를 사용해서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사용하지 않아도 되냐면 얘는 이제 그 장점 중에 하나가 포문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포문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보통 폼은 사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반복문 없이도 실질적으로 합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료들을 그 numpy 배열에다 넣어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numpy 배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리스트하고 사용하는 법이 거의 비슷해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배열에 있는 원소를 내가 접근하고 싶다 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배열의 첫 번째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두 번째 원소를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배열한 다음에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열의 두 번째, 배열이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 요소, 다시 말해서
3을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넘파이 어레이를 사용할 때 장점 중에 하나가 1차원 배열뿐만 아니라 2차원 배열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두 개의 행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5개의 열로 되어 있는 지금 2차원 배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 곱하기 2의 배열이죠. 거기서 내가 배열을 만들었어요. AR을 만들었고요. 거기 배열에서 내가 0번째 그 행에 지금 이건 뭐냐 두 번째 열이죠. 1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1이 아니라 2가 되겠죠. 2가 이제 접근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차원 배열 경우에 0, 1, 0,1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 행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이거는 어떻게 되죠? 1사잖아요. 그렇죠? 1사인데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두 번째 행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열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행에 다섯 번째 열이니까 두 번째 행에 다섯 번째 열의 값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11이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필요에 따라서는 뭐가 가능하냐면 지금 그 특정한 배열의 일부의 내용을 이렇게 추출해 올 수가 있습니다. 추출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배열에 지금 넘파이 배열에 지금 1, 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 컬론 5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두 번째 두 번째에서부터 오니까 지금 여섯 번째인데 여섯 번째 바로 전까지입니다. 네 번째까지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2에서부터 5까지 이 네 개의 원소를 이제 얻어오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슬라이스 잘라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얻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들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작은 배열 부분들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설명되어 있는 array underscore split입니다. 이걸 사용하면 이제 스플릿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세 개의 파트로 쪼개는 겁니다. 세 개의 파트로 쪼개는 거니까 지금 홀수개잖아요. 그러니까 7개니까요. 3개니까 2개, 2개, 하나 하면 7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1, 2, 3, 4, 5. 지금 이렇게 쪼개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말을 확인 좀 해봐야겠네요. 지금 현재 배열에 있는 내용을 확인 먼저 하고요. 먼저 배열의 내용을 확인 먼저 할게요. 요거 보면 되겠네요. 요거 잠깐 볼게요. 요거 이렇게 하면 배열은 지금 어레이에는 1, 2, 3, 4, 5, 6, 7이 들어가 있고요. 3개로 쪼개면 3개로 쪼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1, 2, 3 쪼개 1, 2, 3 하나 만들어지고 4, 5, 6, 7 이렇게 3개로 쪼개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6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4개로 쪼갰죠. 자, 그러면 하나 쪼개졌고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이렇게 4개 쪼개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새롭게 만들어진 배열을 쪼개게 되면 이거죠. 1, 2, 3, 4, 5, 6 이런 형태의 배열이 이제 구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열을 쪼갰습니다. 그래서 쪼개진 배열을 잠깐 보면요. 여기 잠깐 볼까요? 1, 2, 3, 4, 5, 6이면 일단 1, 2 두 개의 원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 5, 6
지금 보면 새로운 배열 자체가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세 개의 배열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도 이제 비슷한 형태로 쪼갰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그 배열 쪼개는 걸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들은 그 다음 섹션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